피해 학생이 학생이고 그리고 내가 신고할 당시에 내 학생의 신분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어른인지 어린인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변호사님, 간혹 학교 폭력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이제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종종 발생하죠. 이렇게 막 자퇴를 가거나 전학을 간 뒤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희가 이런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나는 좀 신고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변호사님? 딱 두 가지의 기준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당했을 때 그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학생이어야 되죠. 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유치원이라든지 대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내가 학교폭력을 신고할 당시에 내가 학생이거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람이 학생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학생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내리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한테 선도조치를 의결하거나 피해 학생한테 보호조치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 학생이 아니라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가 없고 가해 학생이 아니라면은 선도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다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만약에 피해 학생만 학생이라고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만 의결이 되는 거고 가해 학생만 학생이라고 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만 의결이 아마 되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신고 자체는 가능한 거네요. 둘 중 하나만 학생이라고 둘 중 하나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인데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폭행을 했다. 그럼 학교폭력이 될까요, 변호사님? 됩니다, 여러분. 왜 되는지 한번 요거 많이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간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폭력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학교 이제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제 뭐 신체나 재산이나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누군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또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충분히 이제 학교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두 가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 학생이 학생이고 그리고 내가 신고할 당시에 내 학생의 신분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어른인지 어린인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이 만약에 전학을 갔다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피해 학생 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하고 가해 학생 측이 다니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심의위원들을 공동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관례적으로 피해 학생이 이제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주관을 하고 그 내부 구성원을 이제 가해 학생 측의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들을 이제 모셔서 이제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전학을 갔다든지 뭐 자퇴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 앞에 두 가지 기준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안내도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퇴한 다음에는 신고 못하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상담 때 만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내가 힘들어서 자퇴를 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 신고를 하고 보호를 좀 요청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실제 저희 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제 저희 법인에 상담을 혹시 왔던 거예요.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우리 아이가 이때 너무 심하게 학교폭력을 당해가지고 네. 자퇴를 했다. 근데 이제 와서 학교폭력 신고하는 게 혹시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이제 좀 상담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학생이 당시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할 당시 중학생이었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서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실제로 조치 처분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부모님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오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가 안 돼요. 잘못 안내가. 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답변을 듣고 나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법인에 오지 않으셨다면은 그 사건이 묻힐 뻔했었는데 이제 간단히 두 가지 기준만 알면은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몇 년 전의 사안인데 지금 와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일인데 고등학교에 와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학교폭력에도 이런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이런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에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내가 설사 초등학교 1학년 때 당한 학교폭력을 하더라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에서 내가 신고할 당시에 학생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요. 맞아요. 그 전이라면은 얼마든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기준만 알면은 사실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학교 폭력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학원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맞기도 하고 했는데 학원에서 일어난 일은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질문들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들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네. 학원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뭐 금품을 같이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네. 오늘 뭐 저희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특히 그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또 아직까지 신고를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간단히 물어보셔도 이게 신고가 가능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바로바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신고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